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7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프치히.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는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드필더진이 라이프치히의 강한 압박에 미스가 나오는 등 루닌의 선방력이 아니었더라면 귀중한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프치히의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진 후반에는 상당히 미드필더진이 전진 드리블과 질 높은 패스를 선보였고, 지난 1차전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벨링엄이 돌아온다는 점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에서도 그다지 좋은 페이스를 상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력에서 난조를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1차전에서도 전반전의 결정력 난조가 문제였을 뿐 경기력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압박을 강하게 하느라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었고, 이 부분은 원정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미드필더진이 1차전 전반에 압박에 고전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벨링엄이 돌아올 예정이며 후반전에 라이프치히가 체력적인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종적으로는 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진이 제 몫을 해줄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코펜하겐. 맨시티는 굳이 이 경기에서 최상의 전력으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1차전에서 2골 차이의 스코어로 이겼고, 이 매치는 홈에서 벌어지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말 일정이 리버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주전들에게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돌려도 루턴을 6골을 넣고 이기는 등 로드리 등 핵심 선수들이 없이도 체급에서 웬만한 팀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챔스 조별리그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맨유와 바이언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도 상대들이 리그에서 꾸준하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맨시티와의 1차전에서도 상대 골키퍼가 패스미스로 떠다먹여준 골을 제외하면 사실상 패배를 당하는 등 체급에서의 한계는 이미 철저하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을 맨시티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체급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사실이고, 맨시티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해 보입니다. 유로파리그 스포르팅 대 아탈란타. 스포르팅은 리그에서 홈에서 전승. 물론 유로파에서 이미 아탈란타에게 1대2로 패하는 등 홈에서의 기세가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탈란타와 대등한 승부를 보여줬다는 점은 확실한데, 당시 매치에서도 양팀의 기대 득점은 동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포르팅이 아탈란타에게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탈란타는 앞서 언급했듯이 스포르팅이 만만한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탈란타가 스포르팅의 홈 강세를 한번 멈춰 세운 것은 맞지만, 당시 원정에서 스칼비니, 루게리 두 수비수가 득점을 기록했지 공격진의 활약이 아주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그에서도 중앙에서의 힘이 있는 볼로냐나 인테르에게 지는 등 아탈란타가 동일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생각보다 기복이 있습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스포르팅의 홈 전승을 유로파에서 아탈란타가 꺾어버리기는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도 경기력은 거의 대등했다는 것입니다. 수비수들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아탈란타가 이기기는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스포르팅이 아탈란타에게 마냥 뒤지는 전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챔피언십 리그 카디프 시티 대 허더스필드. 카디프는 수비적인 역량으로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득점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공격진의 부진도 어느 정도 카디프의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윙백인 은고가 6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이 해주고 있지 못한 득점력을 채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내에서 기록한 슈팅이 3개에 그치는 등 전개 자체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허더스필드도 카디프와 완전히 판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최다 득점자가 수비수라는 것도 동일한 상황이고, 수비적으로는 제법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물론 중원을 장악하고 유려하게 지공 성향에서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지만, 카디프가 이런 성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쌓아가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쌓아가는 유형에 가깝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서로 실리적인 결과를 챙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재 보여주는 이 대진에서의 승부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브러 대 노리치 시티. 미드즐브러는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로 중앙에서 잘게 썰어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헤크니와 호손이 모두 없다는 점은 큰 타격입니다.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터치 숫자를 가져가면서 빌드업을 해주어야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플래너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들즈브러가 노리치를 상대로는 전적이 좋지는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플랜이 무너질 위기인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리치는 전반적으로 미들즈브러를 상대로는 고전하는 편입니다. 다만 1대5로 패한 작년 경기를 제외하면 큰 점수 차이로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노리치의 경우 수비적으로는 기복이 심하지만 공격적인 압박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수비도 나름 제 몫을 해주는 편이고, 애초에 수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사전트 같은 선수들의 화력으로 승기를 잘 잡는 유형이었습니다. 경기는 노리치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미들즈브러의 중앙 공백으로 인해서 미들즈브러의 플래너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노리치가 넓은 공격수들의 뎁스를 바탕으로 공격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리치가 공격적인 압박이 잘 통하는 상황에서는 수비도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 대 프레스턴. 사우스햄튼이 프레스턴을 상대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매 경기 난전을 허용한 만큼 무시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특히 프레스턴이 보여주는 역습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이 가지고 있는 뒷공간이라는 약점이 상당히 잘 찔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프레스턴이 점유를 잘 가져가는 팀은 아니라서 사우스햄튼 특유의 숏패스 빌드업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역시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프레스턴은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난 경기 헐시티와의 매치는 무득점 무승부로 끝났지만 생각보다는 화력전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의 상대 침투를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킹과 밀라의 기동력을 이용한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이겨도 힘들게 이길 것으로 봅니다. 공격적인 압박과 역습 제어라는 면에서 사우스햄튼이 늘 불리한 상황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프레스턴이 침투나 점유율이 빼앗긴 상황에서의 대응이 아주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전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적 자체는 사우스햄튼이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포드 대 스완지시티. 와포드는 좀처럼 승점 3점을 얻어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공격력이 잘 통하는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팅 숫자가 원정과 비교해도 매우 높아지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지만, 스완지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중앙 싸움에서의 우세를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스완지는 기본적으로 스완셀로나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신들이 주도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국 뒷공간이라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 때문에 중하위권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와포드와의 매치에서는 서로 난전을 주고받는 등 중원 싸움에서 마냥 밀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승부도 나쁘지는 않고 오버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두 팀이 서로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진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두 팀의 기조는 난전. 기본적으로 홈에서 와포드가 슈팅 숫자나 전반적인 이점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기는 한데, 스완지도 중앙에서의 점유는 만만치 않은 전력입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 대 웨스트 브롬 위치. 퀸즈 파크는 최근 페이스가 좋은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대1로 레스터를 잡아내었는데 일단 선제골을 넣고 바로 지키는 성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웨스트 브롬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선제골을 먼저 넣는다는 플랜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이 선제골을 넣는 상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지공에 능하지는 못한 팀의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웨스트 브롬은 산테와 필립스의 동반 이탈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만 어이없이 수비가 무너지면서 지는 시나리오는 잘 만들지 않는 전력이라는 점은 중요할 것입니다. 측면 수비의 오버래핑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편이라서 수비로 버티고 언더 양상에서 승점을 쌓아가는데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팀에게 뚫리는 빈도가 높은 전력이기는 하지만 퀸즈 파크가 이런 모습을 능수능란하게 보여주는 편은 아닙니다. 언더 양상에서 웨스트 브롬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비가 되는 팀이라서 선제골을 먼저 넣고 잠그겠다는 퀸즈 파크의 플랜이 아주 잘 통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낮은 라인의 견고함을 최근 퀸즈 파크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텐데, 웨스트 브롬이 낮은 라인의 팀에게는 오히려 강점을 보이는 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